자,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분말 소화 약재 저장 용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다. 주어진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자, 이 문제 또한 이제 보기에서 골라서 이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네 가지 문장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자, 이것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거 장소. 그러니까 분말 소화 약재의 저장 용기는 자, 어디에 설치하냐면은 바로 방호구역 안에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를 하는 거죠. 방호구역 안이 아니라 바깥에. 그래서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방호구역 외, 여기는 방호구역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바꿔서 쓰는 수준이 많더라고요. 이건 방호구역 외, 방호구역 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온도가 몇 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한다? 몇 도씨 이하예요? 저장 용기는 바로 40도씨 이하인 거죠. 그죠? 40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한다. 다음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자, 몇 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바로 3cm 이상이죠.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음 네 번째,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 배관에는 자, 이거 밸브를 설치한다? 어떤 밸브예요? 바로 역류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는 거죠. 체크 밸브. 자, 다만 저장 용기가 하나의 방호 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층의 복합 건축물에 옥내 수화전 설비와 5개 수화전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화면에 보시면 5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옥내 수화전은 지상 1층과 2층에 10개, 그리고 3층부터 35층까지 각 층당 2개씩 설치를 했고, 그리고 5개 수화전은 건물 외곽으로 5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옥내 수화전 펌프와 5개 수화전 펌프는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옥내 수화전 설비의 호스 마찰 손실압은 0.1MPa,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손실압은 0.05MPa, 실양정 환산수도 압력은 0.4MPa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개 수화전 설비의 호스 마찰 손실압은 0.15MPa,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손실압은 0.04MPa, 그리고 실양정 환산수도 압력은 0.5MPa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네 가지의 문항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옥내 수화전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자, 옥내 수화전 펌프의 최소 토출량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 거죠? Q는 N 곱하기, 자, 옥내 수화전 같은 경우는 분당 130리터를 곱하는 거죠. 분당 130리터. 자, 분당 130리터를 자, 곱해주는데, 자, 지금 이 건물 자체가 35층의 복합 건축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최대, 저기 N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 5개까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지상 1층과 2층에 10개씩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5개까지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자, 분당 130리터를 하면 자, 옥내 수화전 펌프의 최소 토출량은 650리터 퍼 미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5개 수화전 pom프의 최소 토출량을 구하시오. 자, 5개 수화전 같은 경우는 자, 토출량 Q는 N 곱하기 분당 350리터죠. 자, 분당 350리터 곱해주고요. 근데 5개 수화전 같은 경우는 최대 2개까지 대입할 수가 있죠. 최대 2개까지. 그래서 2 곱하기 350리터 퍼 미닛을 곱해주면 5개 수화전 펌프의 최소 토출량은 700리터 퍼 미닛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저수조의 수온을 구하시오. 단 옥상 수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온 같은 경우는 지금 옥내 수화전 펌프와 5개 수화전 펌프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원의 양 구할 때는 이 두 가지 설비의 수원의 양을 더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Q1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Q1. 이거는 옥내 수화전 설비의 바로 수원의 양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N 곱하기 자, 얼마를 곱해주냐? 자, 29층 이하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2.6 세제곱미터를 곱하지만 이게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경우는 이게 방사 시간이 40분 이상이기 때문에 2.6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5.2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2 세제곱미터를 곱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30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냐? 자,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은 최대 5개까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자, 5.2를 해주면 여기에 26이 나옵니다. 26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개 수화전 설비의 수원의 양을 구하면 자, N 곱하기 얼마 이거는 7 세제곱미터인 거죠. 7 세제곱미터. 자, 이거 얼마 대입할 수 있어요? 최대 2개까지 적용할 수 있죠. 2 곱하기 7을 해주면 14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Q1과 Q2를 뭐 한다고요? 두 개를 합산. 네, 합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해 주시게 되면 수원의 양은 40 세제곱미터가 자,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40 세제곱미터. 자, 그다음 4번. 자, 펌프의 토출 압력을 구하시오. 자, 수원의 양 같은 경우는 옥내 수화전과 옥외 수화전 두 개를 합쳤지만 여기서 토출 압력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더 큰 것을 택하는 거죠. 둘 중에 큰 거. 그래서 옥내 수화전 토출 압력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옥내 수화전입니다. 자, 식이 뭐예요? 식이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여기에다가 법정 방수 압력인 0.17을 더하는 거죠. 0.17 메가파스칼. 자, 그러면 이제 옥내 수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 마찰 손실압 0.1이고요. 그리고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손실압 0.05. 그리고 실양정 환산 수도 압력이 0.4. 여기에다가 0.17을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옥내 수화전 같은 경우는 0.72 정도가 나옵니다. 0.72 메가파스칼이 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수화전 같은 경우는 P2는 자, 식은 여기 똑같아요.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제 5개 수화전 같은 경우는 법정 방수 압력이 0.25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0.25를 더해주는 겁니다. 0.25 메가파스칼. 자, 그러면 호스의 마찰 손실압이 0.15고요. 그리고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손실압 0.04. 그리고 실양정 환산 수도 압력이 0.5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0.25만큼을 자, 더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5개 수화전 펌프의 토출 압력은 0.94 정도가 나옵니다. 0.94 메가파스칼. 그래서 둘 중에 더 큰 값을 택하시면 되죠. 정답은 0.94 메가파스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개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개통도상에 잘못된 곳을 4가지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자,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도면상의 괄호 안의 수치는 배관 구경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부분을 수정할 때는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하도록 한다. 자, 옳은 예입니다. 옳은 예. XX의 A와 B. 자, A와 B가 서로 위치를 바꿔야 될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잘못된 예는 뭐냐? XX의 A는 B로 바꾸고 XX의 B는 A로 바꿔라. 이렇게 쓴 경우는 한 가지만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 쓰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쓰란 얘기입니다. 이 예시를 잘 따줘야 돼요. 두 개 쓰면 한 가지만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개통도인지 자 보실게요. 자, 네 군데를 지금 고르시면 돼요. 4군데. 자, 원래는 이 위쪽에 그림이 더 있어요. 예, 더 있지만 제가 이제 화면상 잘라서 이제 잘못된 부분 있는 부분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위쪽은 더 있어요, 그림이. 자, 4군데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잘못된 곳이 어디냐?
이쪽에 보시면 자, 순환배관. 자, 순환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경이 얼마 이상이냐? 15mm 이상이 아니죠. 자, 순환배관은 구경이 15mm 이상이 아니고요. 20mm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틀린 곳 찾았어요. 순환배관은 20mm 이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압력 챔버의 용량이 틀렸죠. 압력 챔버의 용량이 30L 이상이 아니잖아요. 30L 이상이 아니고요. 100L 이상입니다. 그렇죠? 100L 이상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금 이게 어떤 배관이에요, 이게? 바로 성능시험 배관이죠. 성능시험 배관에서 자, 유량계의 전단부에 설치하는 게 뭐예요? 전단부에 설치하는 게 개폐 밸브고 후단부에 설치하는 것이 유량 조절 밸브죠. 그래서 유량 조절 밸브와 개폐 밸브의 뭐한다?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보기에서 이거예요. 성능 시험 배관의 개폐 밸브와 유량 조절 밸브 그리고 수정 방법은 위치를 변경해 설치한다.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두 개로 나누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 조절 밸브와 개폐 밸브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바로 이 펌프의 흡입측. 자, 흡입측을 보시게 되면 여기 뭐가 있어요? 버터플라이 밸브 있죠? 자, 이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공동현상이 발생하거나 수격작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뭘 설치하냐?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버터플라이 밸브 대신에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를 설치한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서 네 가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기실에 IG541이 충전된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조건과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6가지의 조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호 구역의 최적은 가로 10m, 세로 15m, 높이 5m라고 했고요. 그다음 방호 구역의 온도는 상온 15도씨, IG541 저장 용기는 80L용을 적용하며 충전 압력은 15MPa. 근데 게이지 압력, 계기 압력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IG541의 소화 농도는 23%, 선형 상수는 K1 0.65799, K2는 0.00239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화재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이렇게 조건에 나와 있네요. 자, 1번 문항부터 보시면 IG541의 저장량은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IG541의 저장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IG541 같은 경우는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의 약제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X는 뭐냐? 자, 소화 약제의 량인데 자, 2.303 곱하기 S분의 VS 곱하기 상용 로그 100- 설계 농도 분의 100.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건 최적당 소화 약제량입니다. 최적당.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방호 구역의 최저까지 곱하면 이제 소화 약제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방호 구역 최저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약제량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줄 값들이 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비최적, 선형상수, 그리고 설계 농도까지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비최적을 구해보면 비최적 VS는 K1 플러스 K2 곱하기 T죠. 자, K1, K2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K1은 0.65799 플러스 K2는 0.00239 곱하기 자, T는 온도인데 이 비최적 구할 때 온도는 20도씨로 고정입니다. 20도로 고정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비체적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냐? 0.70579. 0.70579 정도가 돼요.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자,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상수를 구해보면, 자, 선형상수는 공식이 똑같아요. 단지 이 온도가 달라질 뿐이죠. 자, K1 0.65799 플러스 0.00239 곱하기, 자, 이 T는 얼마냐? 온도는, 자, 방사시의 기준 온도를 보시면 돼요. 상온 15도씨라고 했으니까 여기 T에는 15도씨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15도씨에. 자, 그러면 선형상수의 값은 0.69384. 0.69384고요.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설계 농도를 구해보면, 자, 설계 농도 같은 경우는 소화 농도 곱하기 안전계수죠. 그럼 여기서 안전계수의 값을 우리는 세 가지 값을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A급, B급, 자, C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A급 같은 경우는 안전계수 1.2고요. B급은 1.3이에요. 1.3. 그리고 C급이 1.35가 되겠죠. 자, 개정되기 전에는 이 A급과 C급이 1.2로 동일했어요. 근데 개정되면서 이 C급은 1.3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C급이기 때문에 1.3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소화 농도가 23%라고 했고요. 여기에 안전계수 1.35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설계 농도는 31.05가 돼요. 31.05%가 되는 거죠. 이제 대입을 해서 자, 약제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2.303 곱하기, 자, 선형상수는 0.69384. 0.69384가 나왔고요. 비체적은 0.70579. 0.70579가 됐어요. 곱하기 상용 로그 100 마이너스 설계 농도 31.05고요. 자, 분의 100이 되겠죠. 100. 자, 여기에다 곱하기 뭘 해주라고요? 방호구역의 최적. 자, 방호구역의 최적은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왔죠? 10m, 15m, 5m 곱하시면 돼요. 10m, 15m, 5m를 곱하면 되겠죠? 방호구역의 최적입니다. 그러면 자, 소화 약제량이 나와요. 얼마냐? 283.7입니다. 283.7이 나오겠네요. 예,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283.7 세제곱미터가 이렇게 소화 약제량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실게요. 2번. 2번은 IG541의 저장 용기 수는 최소 몇 병인지 구하시오. 단, 보일의 법칙을 이용한다. 자,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이제 압력과 절대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공식이죠. 예, 그러면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인 거죠.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약제 저장 용기에 얼만큼의 그 약제가 저장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한 병당 충전량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세요. 저장 용기의 내용적이 80리터죠. 그런데 충전 압력은 15메가파스칼입니다. 게이지 압력으로 15메가파스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장 용기에 자, 이렇게 저장 용기가 있다라고 자,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저장 용기의 내용적이 80리터인 거예요. 80리터인데 그때 충전되어 있는 압력, 여기 안에 있는 압력을 재봤더니 그게 15메가파스칼이라는 거예요. 15메가파스칼, 계기 압력으로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 IG541이 저장될 때는 이만큼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압축을 해서 넣는 거죠. 압축을 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약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 80리터보다 어떻게 했어요? 양이 부피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저장 용기에 넣을 때는
압축을 해서 넣기 때문에 부피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80리터 이게 V1이고요. 이 15메가파스칼 계기 압력이 이게 P1인 거예요. 그럼 이 바깥에 압력이 P2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방사되는 그 양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부피는 그게 이제 V2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 P2는 뭐라고요? 이게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저장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약재의 부피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럼 식이 뭐가 되냐? 이제 V2를 구하는 거죠. V2는 V1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자, V2는 V1 곱하기 P2분의 P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V1은 얼마냐? 이 용기의 내용적이에요. 자, 80리터죠. 자,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세제곱미터로 알고 싶은 거니까. 이 V2의 단위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얼마냐? 80리터는 0.08 세제곱미터인 거죠. 왜? 1 세제곱미터가 1000리터니까. 예, 0.08 세제곱미터 곱하기 P2죠? P2가 뭐라고요? 대기압. 대기압은 0.101325 메가파스칼인 거죠. 절대 압력으로 했을 때 0.101325 메가파스칼. 자, 그리고 P1은 15 메가파스칼인데 이게 뭐라고요? 계기 압력. 근데 절대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뭘 더해주는 거예요? 계기압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 메가파스칼에다가 계기 압력과 그리고 대기 압력 있죠. 0.101325를 더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절대 압력이니까. 절대 압력 메가파스칼.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용기에 저장되는 한 병에 저장되는 이 소화약재의 부피는 최적은 11.92가 돼요. 11.92 세제곱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한 병당 충전되는 부피가 약재의 부피가 11.92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 용기 구할 수 있죠. 약재량이 얼마 나왔어요? 283.7이죠. 283.7 나누기 11.92를 하면 돼요. 한 병당 이만큼이 충전되니까. 자, 계산하면 이 값은 23.8 정도가 되고요. 절상에서 24병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24병. 24병이 저장되는 거예요. 24병. 자, 다음 3번. IgO41의 약재량 방사시 유량은 몇 세제곱미터 per sec인지 구하시오. 자, IgO41의 약재량 방사시 유량입니다.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sec. 그럼 이 sec는 뭐라고요? sec는 바로 방사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방사 시간도 알아야 되겠네요. 방사 시간. 자, 그래서 A급과 C급은 같죠? 자, B급이 이제 다른데, 자, C급 같은 경우 A급과 C급은 방사 시간이 2분 이내죠. 그리고 B급이 1분 이내고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1분 이내. 자, 이제 배관 구경 산정 시의 조건이 뭐냐? 바로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재량이 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약재량 방사 시의 유량을 구할 때는 최소 설계 농도의 몇 퍼센트라고요? 95%. 그러면 아까 우리 1번에서 구했던 약재량 구할 때 있죠. 그때 이 설계 농도에 있죠. 설계 농도에다가 0.95만 따로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이니까 0.95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약재량이 달라지겠죠. 이게 달라져요. 283이 안 나오죠. 달라집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 자, 최소 설계 농도의 95%, 0.95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266.7이 돼요. 266.7 돼요. 7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값을 어떻게 하냐? 자, 이 값을 보세요. 자, 얼마로 나눠주냐면은 보세요. 266.7이죠. 266.7 세제곱미터를 나눠주는데 자, C급은 몇 분 이내라고요? 2분 이내에 방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분에 해당하는 120초로 나눠주는 거죠. 120초. 이걸 나눠줍니다. 120초로 나눠주시게 되면 2.22가 나오게 되겠네요. 2.22.
2이고요.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재량 방사 시의 유량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할 때 압축 공기포 헤드는 저발포용이고 최대 발포율을 적용할 때 발포 후 최적을 구하시오. 단 수온의 양은 포 수용액의 양과 같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이 문제에서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고요. 여기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온의 양과 포 수용량은 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수온의 양을 이제 구하시면 돼요. 수온의 양. 그래서 수온의 양 같은 경우는 수온의 양은 바닥 면적에다가 자, 얼마를 곱해주냐? 지금 이게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압축 공기포 헤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얼마 곱하냐면 지금 특수 가연물이고요. 그래서 2.3 리터 퍼 미닛 제곱미터를 곱해주는 거죠. 자,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압축 공기포 헤드고요. 그리고 특수 가연물이기 때문에 이 값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얼마를 곱해주자면은 자, 몇 분 이상 방사할 수 있냐? 10분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을 곱해주는 겁니다. 10분. 이렇게 10분. 자, 곱해주시게 되면 이게 여기서 바닥 면적 대입해야겠죠. 자, 바닥 면적이 얼마냐? 가로가 20m고 세로가 10m라고 했죠. 그러면 20 곱하기 10 제곱미터가 되고요. 여기에 2.3 리터 퍼 미닛 제곱미터 그리고 10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4,600리터가 돼요. 4,600리터.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세제곱미터로 지금 물어봤죠? 세제곱미터로. 그래서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4,600리터는 4.6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제 근데 문제에서 뭐냐? 지금 이거는 4.6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거는 발포하기 전인 거예요. 발포 전. 그죠? 이거는 발포 전의 수용액의 양이고요. 똑같다고 했으니까 포 수용액. 자, 발포 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압축 공기포 헤드는 저발포용. 그럼 저발포 같은 경우는 자, 저발포는 팽창비가 얼마 이하죠? 팽창비가 저발포는 20배 이하인 거죠. 그죠? 저발포는 팽창비가 20배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최대 발포율을 적용한다고 했죠? 최대 발포율을 적용하니까 몇 배? 20배가 최대인 거죠. 최대 20배. 그래서 발포 후에 최적은 발포 후의 최적은 자, 발포 전 최적이 4.6이잖아요. 4.6 세제곱미터에다가 팽창비 최대인 20배를 곱하는 겁니다. 20배. 네, 곱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92가 나오게 되겠네요. 92 세제곱미터. 그래서 정답은 92 세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최대 단점은 시스템 내에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물이 화재 대상물의 방출이 지연되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완 설비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습식 설비보다 이제 건식 설비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이렇게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이제 물이 화재 대상물에 방출되는 것이 지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엑셀레이터라는 것과 그리고 익저스터 이 두 가지 보완 설비가 있죠. 그래서 요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터라고 쓰셔도 돼요. 어차피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뭐 엑셀레이터 또는 엑셀러레이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비 엑셀레이터, 익저스터 두 가지 보완 설비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벤투리관을 설치하여 배관의 유속을 측정하고자 한다. 액조계에는 비중 13.6인 수은이 들어있고 액조계에서 수은의 높이차가 30cm일 때 배관에 흐르는 물의 속도 V1은 몇 미터 퍼 세컨인가? 단 피토 정합관의 유량 계수는 0.92이며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V1.
V1. 그죠? 예, 속도, 유속을 구하는 게 예, 목적이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일단 V2를 먼저 구합니다. V2. 여기 간. V2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지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V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V2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V2는 C 곱하기, 이거는 C는 유량 계수예요. 지금 속도 계수로 나온 게 아니라 유량 계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유량 계수. 속도 계수 아닙니다. 자, C 곱하기 루트 2G 곱하기, 잘 보세요. 감마 분의 감마 S 마이너스 1 곱하기 R이에요. 감마 W죠. 물의 비중량. 자,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물의 비중량이나 요 수온의 비중량이나 이거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은, 이거는 잘 보세요. 자, 물의 비중이 1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감마 오메가 분의 감마 W 분의 감마 S 대신에 뭘 놓을 수가 있냐면 S W 분의 S로 놓을 수 있어요. 비중으로 놓을 수 있다. 비중으로. 그러니까 물의 비중은 1이잖아요. 그리고 수온의 지금 비중이 13.6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이 수온의 비중량은 수온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랑 약분이 돼버리죠? 그 남는 건 얘만 남는 거예요. 이거. 수온의 비중만 남는 거예요. 수온의 비중만. 그래서 여기다 어떤 식이 들어가냐면은, 자, 이걸 안 넣고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자, 잘 보세요. 물의 비중 1이죠. 1로 놨을 때 수온의 비중 13.6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3.6 빼기 1로 계산하시면 돼요. 쉽게. 아시겠죠? 쉽게. 자, 그러면은 지금 유량 계수가 0.92니까 0.9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3.6 그냥 13.6 빼기 1 놓을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곱하기 수온의 높이차 30cm. 미터로 바꿔야 돼요. 0.3m로 이렇게. 다리가 미터입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자, 계산하면 7.92 정도가 나오네요. 7.92 m/s. 자, 보세요. 이 V2, 여기에 흐르는 속도가 7.92 m/s인 거예요. 그러면, 자, V1은 어때요? V1이 V2보다 어때요? 관이 더 굵죠? 그럼 유속이 더 느리겠죠? 자,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유속은 단면적의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유속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속과 단면적은 뭐한다? 반비례한다. 즉, 자, Q는 AV에서 당연히 단면적과 유속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왜? 유량은 일정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보세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럼 뭘 할 수가 있냐면 유속은 직경의 제곱과 뭐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반비례. 이거 D제곱이니까. 맞죠? D제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V1 구하는 거예요. V1은 잘 보세요. V1은 자, D1분의 D2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V2가 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D1이 지금 390이죠. D2가 180이죠. 이거의 제곱 곱하기 V2가 7.9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예. 그럼 계산해 주시면 V1은 대략 1.69 정도가 나옵니다. m/s. 예. 그래서 요 배관에 흐르는 물의 속도 V1은 대략 1.69 m/s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인화점이 10도씨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가 있다.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포 방출구의 종류와 포 방출구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일단 포 방출구의 종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어떤 탱크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어떤 탱크냐면
바로 플로팅 루프 탱크라고 했죠. 예, 부상 지분 구조인데 플로팅 루프 탱크 같은 경우는 방출구, 포 방출구의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떤 방출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특형, 그죠? 특형 방출구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포 방출구의 종류는 특형 방출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포 방출구의 개수는 자, 지금 문제의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탱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직경이 15m인 탱크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직경이 10m인 탱크가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시게 되면 탱크 직경에 따라서 포 방출구의 개수가 정해져 있죠. 자, 먼저 직경 15m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15m면 여기에 해당이 되죠. 15m. 그리고 특형이면 특형. 특형이니까 몇 개? 3개. 그래서 이 첫 번째 탱크는 포 방출구가 자, 3개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포 방출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탱크는 직경이 10m예요. 10m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특형 고정포 방출구가, 포 방출구가 몇 개?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2개. 여기에 2개. 그래서 이 탱크 하나는 3개, 하나에는 2개를 설치하니까 포 방출구의 총 개수는 몇 개? 5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설치하는 포 방출구 개수를 다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개가 자,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문제는 각 탱크에 필요한 포 수용액의 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용액 양을 구하는데 지금 단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단위가 리터의 단위가 아니라 분당 리터로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 방사 시간을 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리터라고 하면은 방사 시간까지 곱해 주는 건데 저기 분당 리터기 때문에 방사 시간은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3가지를 구합니다. 직경 15m, 그리고 직경 10m, 그리고 보조포 소화점까지 3개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직경 15m인 탱크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직경 15m 탱크. 자, 이때 이제 그 포 수용액 양을 구할 때, 자, 여기 직경 15m인 탱크와 10m의 탱크는 고정포 방출구에 의한 수용액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Q는 자, A 곱하기 Q1 곱하기 T 곱하기 S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단위가 리터가 아니고 분당 리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사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A의 값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A는 바로 액 표면적인데 여기 표를 잘 보세요. 인화점이 10도씨라고 했죠. 10도씨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21도씨 미만. 그리고 특형 방출구. 특형이죠?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출률에다가 이 8이라는 값을 여기 대입하시는 거예요. 여기 Q1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플로팅 루프 탱크이기 때문에 이게 탱크를 위에서 바라던 모습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바로 이게 굽돌이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포가 이제 이동하는 곳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액 표면적은 이 고리 형태에 있는 이 면적이 바로 액 표면적 A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탱크가 지금 직경이 15m라고 했죠? 그러면 15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1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탱크 내면과 굽돌이판의 간격이 0.3m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3인 거죠. 0.3m.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0.3m.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작은 원의 직경은 얼마예요? 15m에서 2개 빼면 되죠. 그러면 14.4m가 됩니다. 14.4m. 자, 그럼 여기서 액 표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큰 원의 면적에서 작은 원의 면적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액 표면적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큰 원의 직경이 15m죠? 그럼 15의 제곱이고요. 빼줍니다. 작은 원의 직경은 14.4m죠? 그러면
14.4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곱해주면 큰 원의 넓이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작은 원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로 묶어준 거예요. 한 번에 묶어준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자, 방출률 얼마? 8을 곱해주십니다. 8 곱해주시고요. 방사시간 안 곱합니다. 자, 농도는 이게 포수용액이죠. 포수용액이니까 농도는 1인 거죠. 포수용액이니까 농도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5m 탱크의 포수용액 양은 110.84 정도 나오네요. 110.84 리터 퍼 미닛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직경 10m. 직경 10m 탱크를 보시죠. 10m. 자, 탱크. 자,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자, Q는 일단 이제 액 표면적이 좀 달라지겠죠? 왜냐면 직경이 다르니까. 자, 이제 직경이 몇 미터예요? 직경이 이제 10m. 10m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작은 원의 직경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작은 원의 직경 달라지죠? 그러면 9.4m 이렇게 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4분의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9.4의 제곱이 되는 거죠. 9.4. 9.4의 제곱 곱하기 뒤엔 똑같죠. 8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직경 10m인 탱크 같은 경우는 73.14 정도 나오네요. 73.14 리터 퍼 미닛.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보조포 소화전입니다. 보조포 소화전. 자,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자, 5개 보조포 소화전은 지상식 단구형 2개래요. 자, 단구형 2개니까 호스 접결구의 개수 몇 개예요? 2개인 거죠. 2개. 근데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돼요.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보조포 소화전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S 곱하기 자, 단위가 리터 퍼 미닛이기 때문에 얼마를 곱해준다고요? 400 리터 퍼 미닛을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400 리터 퍼 미닛. 자, 호스 접결구의 수입니다. 몇 개? 2개죠? 예, 2개. 농도는 1이죠. 포수용액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400 리터 퍼 미닛을 곱합니다. 예, 해주시면 800 리터 퍼 미닛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포수용액 양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에서는 자, 뭘 구하는 거냐? 포소화 설비에 필요한 포소화 약제의 총량을 구하래요. 포소화 약제. 그러니까 소화 약제니까 포원액의 양을 구하는 거죠. 원액. 자, 다시 보세요. 자, 포원액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자, Q는 이거 원액입니다. 포원액. Q는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이 세 개 값을 다 구해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Q1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포 방출구, 그죠? 고정포 방출구고요. 그다음 Q2 같은 경우는 뭐예요? Q2는 보조포 소화전, 그리고 Q3는 배관 보정량이죠. 배관 보정량. 이제 세 개를 다 구해서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Q1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Q1. 자, Q1을 구할 건데 지금 탱크가 15m짜리가 있고 10m짜리가 있잖아요. 자, 두 개 중에서 용량이 더 큰 거를 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용량이 더 큰 것으로. 그러면 15m가 더 크죠. 자, 어떻게 구하냐? A 곱하기 Q1 곱하기 T 곱하기 S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사 시간을 곱하셔야 돼요. 왜냐면 단위가 리터기 때문에 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액 표면적은 아까랑 똑같아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 15m가 더 용량이 크니까 15의 제곱 마이너스 14.4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Q1 방출률은 8이었죠. 8. 그리고 방사 시간은 30분. 그리고 농도는 여기 보시면 포소화약제 종류 수성막포 3%라고 했죠. 3%. 농도는 0.03 곱하시면 됩니다. 3%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Q1의 값은 얼마 나오냐? 99.75가 나오네요. 99.75리터. 네, 이렇게 나옵니다.
99.75리터. 자, 그 다음 Q2. 자, Q2는 보조포 소화전입니다. 보조포 소화전. 자, 어떻게 구하냐? N 곱하기 S 곱하기 얼마? 8,000리터를 곱하는 거죠. 8,000리터. 자, 그러면 호스터 접결구 개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2개죠, 2개. 2개밖에 없어요. 2 곱하기 농도는 3%, 0.03. 여기에 8,000리터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Q2의 값은 480리터가 자, 나오게 됩니다. 480리터. 자, 그다음 Q3. 자, 배관 보정량입니다. 근데 지금 조건에 보시면 송액관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 하나는 80ml짜리 50m, 그리고 하나는 100ml짜리 50m.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 배관 보정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A 곱하기 L 곱하기 S. ALS입니다. A는 배관의 단면적이고요. L은 배관의 길이, S는 농도입니다. 농도. 근데 여기다 마지막에 1000을 곱할 거예요. 1000. 자, 이거를 왜 곱할 거냐면은 자, ALS 이걸 계산하면 단위가 무슨 단위가 나오냐? 세제곱미터의 단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리터로 물어봤잖아요. 리터. 그러니까 지금 이 Q3가 리터의 단위이기 때문에 요 1000을 곱해가지고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 1000이라는 값을 별도로 곱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배관의 단면적부터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이 80ml짜리랑 100ml짜리의 길이가 50m, 50m 똑같죠? 예, 길이가 똑같으니까 묶을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계산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80ml짜리 배관의 단면적을 구해보면 4분의 파이 곱하기 80ml면은 0.08m죠. 미터로 바꾸면 0.08의 제곱입니다. 자, 플러스 그 다음에 100ml짜리는 4분의 파이 곱하기 100ml면 0.1m죠. 0.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배관의 단면적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런 다음에 길이가 똑같으니까 같은 길이니까 50m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얼마예요? 0.03이죠. 3%니까 0.03. 그리고 뒤에다가 얼마 곱해준다고요? 뒤에다가 1000을 곱해주라고요. 1000을. 단위를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Q3의 값은 얼마 나오냐? 19.32 나오네요. 19.32리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소화약제의 총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Q1, Q2, 그리고 Q3 요 세 개의 값을 다 합산하시면 돼요. 합산. 따라서 Q는 얼마 나온다? 다 더하면 599.07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소화 설비에 필요한 포소화 약제의 양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옥내의 압력은 740mHg, 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방식, 그리고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 구조라고 했고요. 제연구역에는 옥내와 면하는 두 개의 출입문이 있으며 각 출입문의 크기는 가로 1m, 세로 2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입 공기의 배출은 배출구에 따른 배출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자, 첫 번째 문항 보시게 되면 부속실에 유지해야 할 최소 압력을 구하시오.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옥내입니다. 옥내. 이제 옥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 부속실로 연기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이제 계단. 자, 계단 이렇게 있겠죠? 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공간. 이게 부속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옥내의 압력이 얼마래요? 740mHg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속실의 압력이 옥내의 압력보다 어때야 돼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당연히 부속실의 압력이 옥내보다 압력이 높아야 연기가 이쪽으로 안 넘어가겠죠. 자, 그럼 얼만큼의 기압차가 생기냐? 자, 40파스칼 이상만큼의 압력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12.5 파스칼 이상인데 지금 여기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했죠. 않았죠? 않았기 때문에 40파스칼 이상만큼의 압력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부속실의 압력은 옥내 압력보다 얼마? 40파스칼 이상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이 부속실에 유지해야 할 최소 압력은 얼마냐? 압력은 이 옥내의 압력에다가 여기에다가 얼마큼을 더하면 된다고요? 40파스칼만큼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40파스칼 더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단위가 뭘 구하래요? 단위가 킬로파스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킬로파스칼로 바꿔야 되고요. 이것도 킬로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760 수은주를 어떻게 킬로파스칼로 바꾸냐? 해보세요. 740 수은주. 자, 1기압은 760 수은주죠. 1기압. 근데 1기압은 얼마예요?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101.325 킬로파스칼. 이겁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40파스칼. 그럼 40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0.04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옥내의 압력이고요. 옥내보다 40파스칼이 더 높아야 되니까. 그죠? 네,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98.7 나옵니다. 98.7 킬로파스칼. 그래서 부속실에 유지해야 할 최소 압력은 얼마다? 98.7 킬로파스칼이 최소 압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항이고요. 다음 두 번째. 자, 개폐기의 개구 면적을 구하시오. 자, 근데 이 조건에서 일단 배출구에 따른 배출 방식이라고 했어요. 배출구에 따른 배출 방식일 경우에 개폐기의 개구 면적은 암기하세요. 2.5분의 QN이죠. 배출구에 따른 배출 방식인 거예요. 자, 그때 이 QN의 값은 뭐냐? QN의 값은 이 개구부 출입문 한 개의 면적에다가 방연풍속을 곱한 값이에요. 그럼 지금 가로가 1m고 세로가 2m니까 출입문 한 개의 면적, 두 개지만 한 개만 계산하는 거예요. 1 곱하기 2가 되겠죠. 면적이. 자,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방연풍속. 근데 지금 부속실만 단독으로 재현하는 방식이죠. 얼마예요? 방연풍속? 0.5 m/s죠.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0.5 m/s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입문의 면적 하나의 면적에다가 방연풍속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1세제곱미터/s가 나오죠. 이렇게. 네. 그럼 대입하시면 돼요. 1세제곱미터/s가 되고요. 2.5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돼요? 0.4가 나오네요. 0.4 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바로 개폐기의 개구 면적 0.4 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